혹시 여러분 집 현관이 재물운의 출입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 중국의 풍수 고전에서는 집의 기운은 현관에서 시작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관이 막히거나 어둡고 지저분하면 그 집에 돈과 행운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기록에서도 대청마루와 현관은 집안 기운을 조절하는 중요한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손님을 맞고 가족이 모이는 공간으로 집안의 재물과 평안을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을 단순 출입구로만 여기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재물운이 좋은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는 현관 관리와 기운 흐름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조명이 어둡거나 신발과 물건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는 집은 사람의 마음도 닫히고 돈도 쉽게 새어나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밝고 정리된 현관은 사람의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기운을 모아 재물이 쌓이는 길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들만 아는 빠른 방법으로 돈이 들어오는 현관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공사나 큰 비용 없이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집 현관의 작은 변화를 통해 운과 재물의 흐름을 바꾸실 수 있도록 역사적 전통적 근거와 실용 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집 현관은 어떤 모습인가요? 빛이 막혀 있거나 물건이 흩어져 있지는 않나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현관을 돌아보고 한 가지라도 바로 바꿔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의 현관이 바뀌면 운이 바뀌고 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부자들이 실천하는 돈 들어오는 현관 만들기의 비밀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을 단순히 출입구로만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밖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되지, 뭐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있나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현관이 집안 재물운과 기운의 출입구라고 말합니다. 이곳이 막히거나 어둡고 지저분하면 돈과 행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새어나갑니다. 예를 들어 신발이 어지럽게 쌓여 있거나 택배 상자와 잡동사니가 놓여 있는 현관은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에서도 현관이 좁고 복잡하게 정리되지 않은 집에서는 가족 간 갈등이 잦고 돈 문제도 쉽게 발생했습니다. 어떤 분은 현관에 오래된 우산, 신발, 쓰지 않는 장식품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 결과 집안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재물이 금방 흩어진다고 느끼셨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재테크를 잘해도 운이 막히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현관이 어둡고 조명이 약한 경우였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은 많지만 머무는 시간은 짧아지고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의 빛과 활력이 기운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둡거나 활력이 없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불운을 끌어들입니다. 많은 시청자가 느끼는 공통된 불안이 있습니다. 왜 노력해도 운이 안 풀릴까? 이 질문은 실제로 집 환경과 현관의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나 주변 상황 탓으로만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환경이 우리 삶과 재물의 흐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현관은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가는 곳입니다. 그 작은 공간이 막히면 기운은 자연스럽게 멈추고 돈과 행운도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조금만 정리하고 밝히고 필요한 상징물을 두어도 기운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가 집 안 전체와 사람의 마음, 그리고 운까지 바꾸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현관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와 그로 인한 불운 사례를 이해하고 바로 적용 가능한 부자들의 빠른 현관 관리 비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것입니다. 현관이 바뀌면 단순한 공간이 아닌 돈과 행운이 들어오는 길이 됩니다. 지금 바로 집 현관을 돌아보고 오늘 소개할 방법을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운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기운 입구, 즉 재물과 행운이 들어오는 핵심 통로로 여겨집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처음 통과하는 곳이 바로 현관이기 때문에 이곳의 상태가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양 풍수에서는 기의 흐름을 심장의 혈액순환에 비유합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온몸에 혈액이 흐르듯 현관이 밝고 정돈되어 있어야 집 안으로 좋은 기운이 원활하게 흘러갑니다.
현관이 막히거나 어둡다면 혈관이 막힌 것처럼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돈과 행운도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조선시대 민가의 기록에서도 현관과 대청마루는 집안의 중심 공간으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손님을 맞고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조명을 밝히며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집안의 재물과 평안을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옛 양반가의 규범에서도 현관과 마루의 위치, 채광, 장식물의 배치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 중국 풍수서에서도 집안의 기운은 입구에서 결정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 앞의 청결과 공간의 넓이, 그리고 밝기는 집안 전체의 운과 재물의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통적 관습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심리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철학적 관점에서도 현관의 중요성은 명확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밝고 정돈된 공간에 들어서면 마음이 안정되고 행동도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어둡고 좁거나 지저분한 공간에 들어서면 긴장감이 생기고 불안감 때문에 소비나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집 환경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 재정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실용적 원리입니다. 현관의 배치와 물건의 위치는 기운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신발이나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기운이 막혀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밝은 조명과 깨끗한 바닥, 시선이 통하는 통로를 확보하면 기운은 원활하게 흐릅니다. 또한 풍수에서는 현관에 두는 상징물도 중요합니다. 부자들이 현관에 풍요를 상징하는 식물이나 장식물을 두는 이유는 단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을 끌어들이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들이 시각적 자극을 주면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운의 흐름도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현대 연구에서도 환경과 재정 안정성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밝고 정돈된 공간에서는 소비 습관이 안정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재물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생깁니다. 반면 어둡고 혼란스러운 공간에서는 돈을 흘려보내는 행동이 늘어나고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재물운을 끌어들이고 집 전체 기운을 조절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깨끗하고 밝고 활기찬 현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돈과 행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집안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현관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이 실천하는 현관의 필수 요소 3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기운을 바꾸고 재물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첫째, 밝은 조명입니다. 풍수에서 밝음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활력의 상징입니다. 어두운 현관은 사람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기운이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밝고 따뜻한 조명은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재물이 머물도록 돕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천장 조명 하나만 두는 것보다 벽등이나 스탠드 조명을 추가해 빛을 겹겹으로 싸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관 구석이나 신발장 위, 입구 바로 앞 등 그림자가 지기 쉬운 곳을 의도적으로 밝혀주세요. 조명의 색상은 따뜻한 노란색이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고 금전운과 연결된다고 풍수에서는 전합니다. 둘째, 청결한 정리입니다. 현관에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면 기운이 막히고 재물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옛 양반가에서는 신발과 우산, 물건을 깔끔히 정리하는 것이 집안의 운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하루 한 번 신발을 정리하고 쓰지 않는 장식품이나 잡동사니는 치워두는 것입니다. 작은 신발장, 바구니, 수납함을 활용해 눈에 보이지 않게 정리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원칙은 정기적인 관리입니다. 한 번 정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혹은 주 1회 체크하면서 현관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셋째, 풍요를 상징하는 소품입니다. 부자들은 현관에 작은 식물, 수경, 금빛 장식 등을 두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장치로 사용합니다. 풍수에서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운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관 입구 바로 앞 탁자나 선반 위에 작은 화분을 두세요.
맑은 물이 있는 수경식물은 재물을 상징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밝은색 액자나 금색 장식물은 행운과 부를 시각적으로 강조합니다. 물건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현관 가운데 방향, 입구를 바라보는 위치, 눈이 쉽게 닿는 높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사람의 시선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풍요를 인식하게 되고 행동과 선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 바로 옆 선반 위에 작은 금빛 화분을 두고 신발장은 깔끔히 정리하며 천장과 벽면에 따뜻한 조명을 설치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적용하면 현관 전체가 재물운의 관문으로 바뀌고 집안에 들어오는 기운이 원활히 순환하게 됩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 현관은 들어오는 기운이 머무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여기서 기운이 막히면 집안 전체의 운도 정체됩니다. 하지만 밝고 정돈되고 상징물이 있는 현관은 사람과 재물 모두가 머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밝은 조명, 정리정돈, 풍요 상징물 세 가지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꾸는 순간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돈과 행운이 들어오는 길목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명 하나 바꾸기, 신발과 잡동사니 정리, 작은 화분 배치만으로도 충분히 기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앞서 현관의 필수 요소 세 가지, 즉 밝은 조명, 청결한 정리, 풍요 상징물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현실에서 꾸준히 적용할 수 있는 추가 팁과 생활 속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40세에서 70세 시청자분들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안내드립니다. 첫째, 계절별 관리법입니다. 풍수에서는 계절마다 기운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봄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므로 현관 소품과 색상을 밝고 산뜻하게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연한 노랑, 연두색 쿠션이나 작은 화분을 활용하면 집안에 활력이 돌고 재물운도 깨어납니다. 여름에는 밝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현관문 주변이나 신발장 위에 통풍이 막히지 않도록 두고 무거운 물건을 치워 시원하고 청결한 공간을 유지하세요. 뜨거운 햇빛을 차단하면서도 빛이 충분히 들어오게 하면 사람의 마음도 밝아지고 재물이 머무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함과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조명 색온도를 조금 더 노랗게 하고 금빛 장식이나 작은 난로 같은 소품을 활용하면 현관의 기운이 정체되지 않고 부드럽게 흐릅니다. 계절에 따라 작은 소품과 색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 전체의 기운이 순환하게 됩니다. 둘째, 막힌 기운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현관이 깔끔해도 사람의 마음이나 날씨, 계절 변화로 인해 기운이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물소리, 바람, 빛입니다. 작은 수경식물에 물을 갈아주거나 투명한 컵에 맑은 물을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흐릅니다. 아침이나 낮에 5에서 10분 정도.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새로워집니다. 현관 조명을 잠깐 더 밝게 켰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도 기운 리셋 방법으로 효과적입니다. 셋째, 바꾸기 어려운 경우의 대체 방법입니다. 현관 구조를 바꾸거나 큰 인테리어 공사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소파처럼 큰 가구가 없더라도 작은 테이블이나 의자를 현관 가까이에 두어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화분을 놓기 어려운 경우 작은 유리 장식이나 금색 소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소리가 부담된다면 투명 컵에 물을 담아두고 일주일에 한 번 갈아주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적용하면 현관에서 기운이 막히지 않고 흐르게 되어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넷째, 주기적인 관리 습관입니다. 한번 바꾸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현관 바닥과 선반 청소, 주일에서 2회 조명과 소품 위치 확인, 계절마다 소품 색상과 소재 변경.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현관 전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현관 관리가 재물과 행운을 끌어들이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큰 공사를 하지 않아도 조명 하나, 물 한 컵, 소품 하나가 기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현관이 어두워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스탠드 조명을 설치하고 신발장 위에 금빛 화분 하나를 올려두니 방문객이 늘고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계절마다 현관 소품과 색상을 바꾸고 매주 5분씩 환기를 하면서 기운을 리셋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안에 활력이 돌고 가족의 마음과 행동도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즉,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돈과 행운의 통로이며 기운을 잘 관리하면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절별 관리 기운 해소법, 대체 방법, 주기적 점검 4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현관에서 흐르는 에너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현관 풍수를 실제 생활 속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말만 듣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실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로도 집안 기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어르신은 현관이 어두워 사람들의 출입이 적고 집안 분위기 자체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을 밝게 바꾸고 작은 금빛 화분을 신발장 위에 올려두자 방문객이 늘고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이 작은 변화로도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단 하나의 변화가 재물과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현관을 계절마다 살짝 꾸며주고 환기를 매일 510분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몇 주 지나자 가족이 현관을 자주 사용하고 집안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이 흐른다는 것이 실제 행동과 환경 변화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현관 조명을 밝히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거나 작은 화분 하나라도 두어보세요. 사람이 머무르고 기운이 흐르는 공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집안 기운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곳을 조금만 신경 써도 가족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방문객이 늘며 자연스럽게 재물운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운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의 구조와 환경을 바꾸는 순간 운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동안 꼭 한 가지를 선택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명 밝히기, 신발 정리, 작은 금빛 화분, 깨끗하게 닦인 바닥 중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현관에서 기운을 움직이고 집 전체의 흐름과 재물운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현관에서 시작한 작은 변화가 집안 전체로 퍼지고 결국 여러분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집안 기운과 재물운이 들어오는 핵심 통로입니다. 밝은 조명, 청결한 정리, 풍요를 상징하는 작은 물건 하나만으로도 현관의 기운이 달라지고 집 전체의 흐름이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라도 실행해 보세요. 조명 하나를 밝히거나 신발을 정리하거나 작은 화분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행동과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 재물과 행운의 흐름까지 바뀝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비용이나 시간 없이도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시작한 작은 변화가 집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 삶의 흐름까지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